제시문 4 한번 읽어볼게요. 평생을 노동자의 건강에 관하여 연구해온 퀘벡대학교의 캐런 메신 교수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의사들은 테니스 엘보라고도 알려진 팔꿈치 관절에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테니스를 자주 쳐서 생긴 결과라고 자신있게 진단한다. 그러나 그 질환이 주당 50시간씩 전선을 잡아당기고 벗겨내는 업무를 해도 생긴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의사들이 많다. 의사들은 테니스를 자주 치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는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반복적인 육체 노동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전선 피복을 벗겨내는 노동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대체로 노동자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위에 얘기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지문이네요. 그쵸? 제시문 4하고 제시문 3은 섞어서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 팩트 체크부터 합시다. 문장이 기니까. 팩트 체크 1, 2, 3, 4. 나한테 의대 가는 비문학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거기서 철학적 용어를 몇 개만 여기에 응용해서 쓰면은 굉장히 좋은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퀘벡대학교 캐런 메신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얘기야, 뭐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글의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응? 의사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환자들을 진단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응? 먼저 이 글에서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서 연구해온 교수가 고통 중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응?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노동자들이 진단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응? 그리고 두 번째로 팔꿈치 관절에 관한 진단을 할 때 그 원인을 의사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많이 접해본 것에 대해서는 접해본 것에 기반해서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응? 의사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노동자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응? 자신의 관점에 기반한 진단만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책이 될까요? 완전히 노동자와 같은 노동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환자의 입체적인 모습을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지민이는? 저는 이 책의 작가인 캐런 메신 교수가 응? 이제 자신의 경험을 편향되어서 진료를 하는 응? 의사들을 비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응?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응? 이 테니스 엘보라는 질병 자체가 응? 테니스를 통해서만 생기는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 자신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응? 이제 테니스를 통해서만 이 질병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응? 그래서 이제 질병 이름에서도 그것이 나타났고요. 응? 이 글을 쓴 사람이 현실을 비판한 이유가 뭐죠? 그래서 어떻게 해 나가야 돼? 해결책은? 이 작가가 이제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진료하는 것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질병의 원인을 자신들이 원래 알고 있던 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의사들은 비난받아야 해요? 의사만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을 비판했잖아요. 의사를 비판했죠. 다 그런데 세상은 왜 다 그럴까요? 여기서 이런 정도가 나오면 여러분은 상대주의가 떠오르셔야 될 것 같고요. 철학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타자지 타자. 타자를 맞닥뜨렸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철학에서 나하고 의대 가는 비문학할 때 많이 배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모든 그 사상과 철학을 총동하는 거야. 이런 말을 대놓고 쓸 필요는 없어. 자,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정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 특히 아까 윗지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만약에 푼다 그러면 노동자도 사회적 약자잖아요. 테니스 엘보에 걸린 노동자는 더 사회적 약자지? 근데 테니스 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야. 안 쳤는데요? 근데 이게 왜 걸리지? 이런 소리 당했을 거 아니야. 또 하나는 의사들이 테니스 엘보에 걸린 사람들 테니스 쳐서 테니스 엘보 걸리면 쉬워. 근데 풀벌레의 작은 소리 아닐까요? 이들이 자꾸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의사가 이건 테니스 안 친 사람은 안 걸리는 건데 자꾸 얘기해서 이 노동자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사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니네 엄마도 이런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도 이런 얘기하고 직장 상사도 이런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는 지민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민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도 타자라고 하는데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타자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나의 모든 걸 타자라고 하는데 내가 뭔지에 따라서 나도 타자인데 남은 어떻게 내가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의사가 자기가 경험도 해보지 않은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내 척도에 의해서 이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의사 앞에 서 있는 이 약자는 테니스 친 적이 없는데 테니스 엘보가 걸린 거잖아요. 그럼 나를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이상한 질문에 대답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이들의 목소리는 의사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여치의 울음소리는 같이 테니스 쳤던 사람이 얘기하는 건 여치의 울음소리라면 이 사람이 계속 어필하는 거는 울음소리가 아닌 거겠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전선피복을 겪여내는 노동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대체로 노동자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거짓말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꾀병일 거야. 뭐 거짓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면 이럴 수 없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이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살아온 프레임 내 상자 안에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대학교 면접 시험이죠? 의과대학교 면접 시험이죠? 그런데 이러한 프레임에 살다거나 상대주의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에 대한 연구에 오고 의사들이 이랬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아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운전하는 사람이나 회사원이나 집을 짓는 사람의 상대주의, 슈퍼마켓 주인의 상대주의, 아니면 타자에 대한 이해 못함, 단순한 남녀 사이의 타자에 대한 이해 못함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사람의 생명이나 어떤 신체, 아픔, 질병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앞에 질문, 앞에 그 시 구절에 얘기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들리지 않으니 의사라면, 좋은 의사라면 들리지는 않지만 왜?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영원히 체험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 입으로 가면에서 피복을 벗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작은 귀들은 어떤 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지, 왜 여러 명이서 테니스를 치지 않았는데도 테니스 엘보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돼보려고 생각 정도는, 시도조차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얘기가 끝나면 일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해보지 않은 의사는 자기가 얼만큼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의사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새끼가 뭐냐면 아프지 않다고 하고서 수술했는데 엄청 아픈 경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별로 안 아파요. 아이씨, 이게 별로 안 아파? 의사 선생님이 해보셨어요? 아니, 딴 사람들은 다 아픈데. 뭐 이런 거지. 자기가 아파본 적은 없죠.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의 경험을 다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귀를 기울이거나 생각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 얘기했다 그러면 아주 좋은 답일 거고, 그걸 앞에 시나 뭐 무지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질문을 했다면, 같이 물어봤다면 충분히 연결시켜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대답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오브젝션 있는 사람. 캐런 메신 교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제심은 3번과 연관지어서 나한테 얘기해 보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글의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캐런 메신 교수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최대한 그들의 소리를 생각하자는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지민, 발성 바로 목소리 좀만 더 키우자. 그러니까 정확한 좋은 소리는 어느 정도냐면요,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뭐 너무 커서 떨어지고 싶지도 않은 정도. 이렇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너무 커가지고 아우 시끄러워, 이것도 감점이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발성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크다고 느끼지 않는 정도의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들리는 정도. 제가 이 제시문 4를 읽고 이 글을 쓴 캐런 메신 교수가 주장하는 바로 생각하는 것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자신의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제시문 4에서 주어진 상황은 이제 테니스 엘보라는 질병을 의사가 맞닥뜨렸을 때 이를 이제 테니스를 칠 때만 생기는 질병으로 생각하고 노동자의 환경과 노동자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무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이 제시문 4에 드러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사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라면 이 제시문 4에 드러나는 것처럼 노동자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거나 고통을 이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이러한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의사가 지녀야 할 가치관이자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 캐런 메신 교수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100% 합격이죠. 그러니까 논리 전개가 정확하고, 그러니까 하나 더 아쉬웠던 거는 그 풀벌레들의 작은 소리를 가만히 있으면 들리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말까지 하면 더 어렸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동 체험까지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싶지 않은데 최소한 생각 정도나 들으려고 시도 정도는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지. 자, 지금은 새로운 답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정확히 정리해서 전달하는 연습만 하는 거죠.
퀘벡대학교 캐런 메신 교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 제시문 3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캐럿 메신 교수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목소리 좀만 높이자. 성량을 조금만. 네. 너는 발성 발음은 되게 좋거든? 성량만 조금 높이면 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바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제시문 4의 상황을 보았을 때 여기에 제시된 의사는 자신이 살아온 그 틀 안에서 테니스 엘보의 병을 가진 노동자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반복되는 육체 노동 때문에 발생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통해서 테니스 엘보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원인에 대해서 찾으려고 질문하는 것은 제시문 3에서의 무지한 질문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의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메신 교수가 비판하고 또 생각했던 의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노동자들의 작은 귀를 빌려서 그들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순 없겠지만 그들이 내는 의견과 생각을, 그러니까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려고 그들의 소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잘했는데요. 놓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놓친 것 같아요. 뭐냐면 일반인이라면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이라는 자가 타자가 돼볼 수는 없어서 그들의 처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게 다른 직업군에서도 이런 일은 언제나 나타날 거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특성이라고는 보인다. 그런데 직업이 의사라면 이 표현을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게 의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직업이 의사라면 우리가 다루는 거는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고 인간 신체에 대한 거라는 거죠. 물질적인 게 아니고 인간 신체, 심지어는 더 다음 단계로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다룰 수 있는 거라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타자에 대한 이해 수준보다는 최소한 한두 단계는 높은 이해 수준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없으니 무지한 질문을 자꾸 하기보다는 내가 좀 주도적으로 들으려고 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최소한 생각이라도 하는 것 정도까지는 가주는 게 의사의 그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캐런 메신 교수는 그 부분을 비판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의사가 된다고 그러면 그들의 말을 100% 신뢰하진 않지만 저는 배운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개방된 마음으로 들으려는 시도는 해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뭐 그냥 좋죠. 왜냐하면 위에 부분에 있는 치료들을 다 갖다 썼고 갖다 쓴 다음에 새 제품을 만들었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비약도 별로 없었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경우와 의사라는 직군의 그 도덕성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거 분명히 의과대학 질문이니까 똑같은 질문이 만약에 로스쿨 질문에 나왔다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70년대 이거 진짜예요. 70년대 그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와 2000년대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 중에서 어느 때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혹했을까요? 70년대와 2000년대. 예를 들어서 사람을 꽝 쳤어. 그래서 다리를 쾅 부러뜨렸어. 똑같은 사고야.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꽝 쳤는데
둘 다 다리가 딱 부러졌어. 2000년대의 그 처벌과 1970년대의 처벌 중에서 어느 경우가 더 처벌이 높았을까요? 자기 지민 70년대. 70년대는 저도 70년. 왜? 왜 70년대일까요? 답은 70년대가 맞아요. 70년대는 차가 갖고 있는 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판사한테 차가 없다고. 그러니까 판사는 자기가 보행자의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운전자가 조심했어야지.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프레임, 자기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뭔가 통계나 이런 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는 거. 그리고 영원히 사람은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얘가 의사라고 하면 의사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의과대학 시험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멘트는 아주 가볍게라도 살짝은 해주는 게 출제자의 채점에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